안녕하세요. 베스트 매칭 시간 오승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팬들이 많은, 인기 많은 제품이죠. NAD의 C700의 새 버전 C700V2. 이 제품은 어떻게 들어야 하고 또 어떤 스피커들하고 어울리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AD C700은 확실히 오디오 그룹의 이 M&A들 참 흔한 일들인데 그런 것들이 어떨 때는 의미가 없이 좀 지지부진하거나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비즈니스적으로 돈을 벌고 브랜드의 가치는 사실 그거랑 좀 동떨어진 경우도 있을 정도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브랜드 가치는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M&A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경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램브룩 그룹이 이 NAD를 자사의 브랜드로 영입을 한 후에 블루 OS라는 회사, 그 다음에 BSB도 있고 다른 브랜드도 있지만 브랜드 자체의 포트폴리오 과정 자체가 정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의 품질이 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참 보기 좋은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NAD는 램브룩 그룹에 흡수되면서 그런 것들에 이전에는 없었던 혹은 혼자 했으면 달성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NAD 제품들, 이제 저희는 이걸 클래식이라고 부르고 C를 붙이죠 앞에. 그리고 새롭게 이 원래 클래식 시리즈들을 새로운 형태로 제품의 품질은 상위로 끌어올리고 이전에 없었던 기능들을 대거 추가해서, 그리고 방식 자체도 D클래스 증폭단, 그것도 가장 첨단의 방식으로 전문가들을 투입시켜서 만든 그런 D클래스 증폭단과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시킨, 그리고 사운드적으로는 하이엔드를 지향한, 그게 M자로 시작하는 마스터 시리즈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마스터 시리즈를 만든 후에 이게 이렇게 이걸 낙수 효과라고도 하고, 제가 보기엔 낙수 효과랑 약간 다른 피드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 이 기술이 다시 원래 클래식 시리즈에 응용할 부분들을 찾아서 그대로 다시 키워내고, 그게 다시 또 마스터 시리즈 영향을 주는, 그래서 이게 단순한 낙수가 아니라 쌍방향으로 계속 회전이 돼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조금 거창하지만 램브룩 그룹의 제품들을 약 10년 정도를 보고 있으면서 느낀 제 생각입니다. C700이 딱 그렇습니다. 램브룩 그룹 산하에서 NAD가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던 건 역시 마스터 시리즈의 M33, 그리고 그의 분리형인 M23, M66 이런 조합이었는데, 이게 그대로 다시 피드백되어서 나타난 혜택은 첫째는 컴팩트한 앰프들의 제작이었어요. 그거의 대표 주자가 바로 C700이고, C700은 이제 버전 2까지, 그리고 나머지 그것까지 알려드리자면 이건 다시 마스터 시리즈로 똑같은 그런 컨셉으로 개발이 돼서 M10이라는 제품이 벌써 버전 3까지, 그렇게 해서 서로 라인업이 다른, 서로 등급을 살짝 다르게 한 그런 M과 C의 두 제품이 이렇게 컴팩트하게 그렇게 각자 발전하고 있는 중에 C700의 V2 버전은 역대 NAD 앰프 중에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효율이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말하면 가성비가 높은 그런 제품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C700은 오리지널 제품인 V1, 이제 오리지널 C700과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나 그것부터 알려드리는 게 좋겠죠. 크게 세 가지가 변경이 됐는데, 원래는 없었다가 새로 생겨난 대표적인 게 포노단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사용자 이 시청 공간, 그 다음에 배치하고 관련된 편의 기능이죠. 디락 라이브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AC 칩을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거는 C700을 만들 당시의 칩이 이게 전부 다 ESSI 사브로 칩인데, 오리지널 C700에 들어간 칩이 사양이 조금 낮긴 했어요. 이 등급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게 9010 칩을 썼었는데 이거를 9028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비트레이트 샘플링 레이트는 똑같아요. 24비트에 192kHz인데 성능은 많이 다릅니다. 이런 세 가지가 변경이 돼서 버전 2가 돼 있고, 아주 자잘한 것까지 알려드리자면 뒤쪽에 이 레이아웃도 약간 바뀌기도 했지만 MM 포노단이 추가되는 바람에 그 스피커 터미널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기존의 이 빨강 파랑 그 베이클라이트로 만들었던 소위 플라스틱 재질이 투명해졌습니다. 이 투명해져서 생기는 거 여러 가지는 안쪽에 금도금이나 뭐 좋은 소재를 썼을 때 안까지 봐라 우리 이런 거 썼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표식이기도 하지만 일반 그냥 풀 칼라로 된 그런 플라스틱에 비해서 좀 있어 보이거든요. 여하튼 그런 또 자잘한 것까지 말씀드리면 그런 것도 버전 2에서 바뀌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외에 이 제품의 고유 성능들 C700만 해도 처음에 출시됐을 때 화제가 됐던 게 그냥 작게 그냥 여러 기능들을 빼고 작은 곡 사이즈만큼의 성능으로 만들었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면 사이즈만 작게 하고 대부분의 성능 인터페이스는 거의 그대로 이 원래 풀사이즈 앰프들의 성능을 그대로 탑재하고 있었다는 데서 이 제품이 화제가 됐던 거죠. 이 제품의 정식 명칭은 자사에서는 블루 OS 스트리밍 앰프라고 부르듯이 램브룩 그룹의 최고의 소프트웨어인 그 블루 OS 시스템, 그 스트리밍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데 그걸 기반으로 한 룬 레디 인증받은 그리고 MQA를 재생할 수 있는 그다음에 블루투스는 쌍방향으로 재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C700V2에서 다른 블루투스 지원하는 헤드폰이나 기타 스피커로도 소리를 신호를 보낼 수도 있지만 뭐 저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블루투스 뭐 핸드폰이나 기타 타블렛에서 블루투스를 이 앰프로 보내는 것도 가능한 그런 쌍방향 블루투스도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이 제품을 쓰는 큰 요령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프리아웃이 있어서 이 제품은 그냥 스트리머로만 써도 스트리머와 볼륨 조절이 되는 그런 스트리밍 프리앰프로만 쓰고 출력을 높이거나 다른 스타일로 구현하고 싶으면 다른 파워앰프, 외부 파워앰프랑 연결할 수도 있다는 것도 이 제품의 또 특징이고요. 앞에 5인치, 사이즈는 컴팩트하지만 앞에 5인치 디스플레이가 있는 것도 거의 프론트 패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꽤 크고 명쾌하게 보이는 그런 디스플레이도 이 제품의 어떤 상징 같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공간상 똑같은 기능을 여러 개 복수로 두고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데 뭐 각 디지털과 아날로그, 인아웃이 빠뜨린 게 없이 다 있습니다. 디지털 아웃도 뭐 코엑시얼과 옵티컬 다 있고 그다음에 HDMI도 최신 버전인 HDMI eARC를 출력해서 리턴 받을 수 있는 그 영상 기기하고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인터페이스를 마련하고 있고요. RCA 입력도 3개가 있는데 언밸런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MM4노단으로 교체한 거죠. 그리고 앰프의 출력은 V1이나 2나 오리지널 제품이나 V2나 똑같이 80W를 유지하는데 이게 하이펙스의 UCD 모듈, 그 D클래스 증폭 모듈을 사용한 그런 증폭단을 구성하고 있죠. 참고로 이 제품이 컴팩트해진 과정을 보면은 NAD M 시리즈를 의욕적으로 이 세 사람이 모여서 램브룩 그룹이 세 사람을 영입했다고 할 수 있겠죠. 피터 링돌프, 브루노 푸제이, 라스트 리스보 이 세 사람을 투입시켜서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인 새로운 D클래스 증폭단인 퓨리파이 아이겐탁트를 탑재하면서 그 모든 기능을 사실 다 집어넣었어요. 모든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빼곡히 넣고 보니 사실은 D클래스 증폭단의 가장 큰 장점은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M33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단이나 입출력단 전원부와 증폭단을 전부 차폐시킨 그렇게 서로 간섭이 없게 만든 그런 하이엔드를 지향해서 제작한 제품이지만 사실 증폭단만 보면 차폐 기능의 성능을 조금 완화시키면 사실 D클래스 증폭단의 가장 큰 장점은 작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M10과 C700이 출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C700V2는 아주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그 D클래스 증폭단 그리고 딱 이 사이즈에 맞는 사실은 풀 사이즈로 우리가 저희 일반적으로 보는 풀 사이즈 앰프와 동일한 성능을 출력단이 작은 D클래스 증폭단이 됐으니까 그리고 열 효율이 좋으니까 작게 디자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디자인의 장점 이거를 큰 앰프들이 대신할 수 없는 그냥 고전적인 디자인과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가 사실은 거기서 변화되기 어려운 딱 렉 위에 있거나 이 정도의 위치를 벗어나기 어려운데
이 컴팩트해진 디자인은 어디든 설치를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랙 위에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혹은 세 개까지도 필요하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높이도 작고 폭이 좁은 그런 디자인이 일단 자유로움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정식으로 오디오를 이렇게 정면에 배치하고 듣는 것보다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전문 렉이 아닌 이 제품 자체가 가볍고 작으니까 그 TV장 있죠? 일반 가정에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거기 선반에 그냥 이렇게 툭 던져놓고 옆에 책하고 책 사이에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좌우에 스피커를 배치한 혹은 아주 좁은 공간까지도 이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주방 같은 데도 쓸 수 있어요. 주방에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고 나는 주방에서 작업을 계속 서서 앉아서 하는 그런 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실보다는 나는 그 주방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주방에서 들을 수 있는 제품 자체가 요만한 한 개짜리 블루투스 스피커나 이런 라이프스타일 제품에서 멈추는 경우도 많은데, 그 중에도 뭐 쓰면 좋은 제품들이 있지만 이런 C700V2 같은 제품을 주방에 다른 스피커를 벽에다 그 선반이나 벽에다 어딘가를 배치를 하고, 그리고 주방 어디에도 배치할 수 있는 이 앰프를 연결해서 두면 훨씬 좋은 음질로, 그 훨씬 많은 기능으로, 블루투스도 좀 더 좋은 품질로 그렇게 듣는 시스템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뭐 작은 서재도 그렇지만 집을 벗어나서 이 회사 같은 데서 뭐 당비실, 휴게실 이런 데서도 블루투스 스피커 대신 이제 한두 단계를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배치를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자, 이 C700V2는 그럼 어떤 사운드와 또 어떤 스피커하고 어울릴지, 이게 참 중요하죠. 종종 얘기하지만 NAD에 C를 붙인 이 클래식 시리즈들은 NAD 72년부터 시작한 NAD 초기의 사운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D클래스 증폭단을 써도 그거를 원래 NAD 고유의 사운드, 그러니까 제 식으로 표현하면 살짝 도톰한 살집이 있는 질감이 있는 소리, 이게 NAD 앰프의 소리거든요. 예전에 3020 같은 앰프가 그렇게 해서 히트를 했던 건데, 그런 소리가 C700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C 시리즈라고 그렇게 계속 클래식 시리즈라고 타이틀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맞는 스피커들은 해상도가 높고 쨍한 소리를 잘 내는 그런 스피커들 있죠. 참고로 이 C700V2가 제가 리뷰할 때 시청해본 바로는 드라이브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큰 대구경 우퍼 막 12인치, 15인치 이런 것도 그렇게 아쉽지 않게 드라이브를 해주고, 굉장히 그 바디감, 파워 핸들링을 잘 내는, 80W의 출력으로 모자라지 않는 꽤 기특한 소리를 내주는 그런 앰프라서 큰 스피커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주 고약하고 저임피던스 그리고 능률이 낮은 이런 스피커 몇 개를 제외한다면 스피커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은 굉장히 넓은 그런 앰프라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 같은 NAD 특성에 맞춰서 좀 쨍하고 고역이 선명한 스피커들부터 고르자면 대표적인 게 B&W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리샵 내 스피커 중에서는 역시 오디오 벡터 같은 고역 특성과 대역이 좋은 이런 스피커들이 잘 어울립니다. 그러면 바디가 상당히 일체감 있게 유닛이 여러 개거나 구경이 크더라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잘 잡아내는, 이건 또 역시 D클래스 폭단의 장점이 많이 발휘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걸 발휘하면서 음색 자체가 살짝 도톰한 질감, 소위 D클래스 폭단 앰프 잘 만들고 좀 꽤 고급인 제품들 중에서도 사용자들이 조금 아쉬움을 호소하는 건, 오랜 동안 예전 앰프부터 이렇게 음악을 들어오신 분들은 소리가 너무 좀 심심하다 이렇게 표현은, 그런 걸 호소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C700은 그런 소리 쪽이 아니고 고전적인,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전 NAD 소리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앰프라서 그런 7080의 소리를 느끼는 재미가 꽤 큰 앰프입니다. 참고로 제가 시청했을 때는 그 아이소바리까지 들어가는 게 참 어려운 스피커인데, 오디오 벡터의 최신 제품인 트라페즈 같은 스피커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어색하지 않았단 말은 이거보다 더 드라이브를 잘하는 더 출력이 높고 큰 사이즈 앰프들도 있지만, 프리파워가 이렇게 분리된 그런 앰프들도 있지만, 이 작고 80W의 이 컴팩트한 C700V2도 웬만한 음악들은 트라페즈에서 그렇게 불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C700V2로 몇 가지 스피커를 연결해 보면 이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약간 감탄할 때가 있는 그 정도 성능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NAD의 최신형 그리고 역대 가장 작고 역대 가장 많은 성능을 탑재하고 있는 C700의 버전 2 V2를 같이 살펴보고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스피커들과 어울리는지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